모르겠는데 에이 그런 거 하지 말자. 에이, 시간 없다. 어쨌든 미국에 우리가 이걸 러스트 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밭이 미국 저기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미국 땅덩어리를 보게 되면 곡물지대 또는 뭐 공업지대, 디트로이트 이런 거 공업지대 아니면 이제 저쪽 그 땅 넓은데 갑자기 제가 주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중국이 뭘 해버리냐면 에이씨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절하를 해버렸습니다. 0.3%. 그래서 지금 7.0 위안까지 뛰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안화가 지금 대신정권 놈들이 돈을 안 써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다 7.7에 넘었어요. 한 몇 년 만에. 아까 몇 년 만이라고 그러더라. 거의 뭐 하여튼 제법 오랜만에 기간 만에 7위안을 넘어버렸습니다. 7위안은 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 더 빠지고 한 거는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격화되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위안화가 중국이 이걸로도 대응해 버리니까 가장 시장에서 싫어했던 게 위안화가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 달러의 비중이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보정이 미국이 많습니까? 중국이 많습니까? 중국이 많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준으로 대미보다는 대중이 많죠.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도 많이 움직입니다만은 위안화 변동에 상당히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중요한 거는 위안화가 이제 떨어져야 돼요. 이건 체크 포인트입니다. 계속 정리해드리면 이거 체크 포인트. 아까 미국이 그 3대 지수가 멈추는 거 체크 포인트. 그 다음 위안화가 돌아서는 거. 위안화가 돌아서야 우리나라 원화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불안하든 정치적으로 불안하든 모든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뛴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불안하고 주시장 관점에서는 주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원화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원화가 뛰면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은 주식을 어뢰 팝니다. 네, 외국인은 주식을 어뢰 팔죠. 이렇게. 근데 지금 조금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 주식을 1톤 연속 5천억을 사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 정시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 수급입니다. 개인들 로스쿨 물량이 요만큼 빠질 거를 요만큼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할 포인트가 위안화하고 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약세로 가는지 계속 만약에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다 빠집니다. 계속 미국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집니다. 왜? 위안화 뛰면 계속 원화는 어차피 뜁니다. 원화 뛰면 외국인 주식 안 사요. 팔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나중에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지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주식은 팝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은 나름 연기금이 좀 잡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말씀드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일단 위안화는 좀 안 좋습니다. 왜 사투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긍정적인 거는 제가 오늘 장에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 좋게 본 거는 그래도 달러가 좀 꺾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사실 오늘은 뭐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금요일 이슈잖아요. 저는 금요일 10시에 결정 난 거 아닙니까? 맞죠? 지난 금요일 10시에 화이트리스트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 한 거라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7조 8천억 투자한다 그딴 소리 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오늘 장은 이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물론 뭐 어떤 것 때문에 빠졌다고 딱 선을 긋는 모든 게 주식이라는 건 복합적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5월달, 작년 10월달, 작년 5월달, 작년 10월달, 올해 5월달에 우리 트라우마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할 때 엄청 안 좋은 재료죠. 일본 때문에 빠지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은. 일본 때문에 빠지면은 반도체 사면 돼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말은 자주 안 해요. 일본 때문에 빠지잖아요. 반도체 사면 돼. 응? 우리 그런 말 하죠. 삼성하고 뭐 반도체 못 만든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장 빠지면 무조건 아이템만 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럼 제일 잘하는 거는 결국 회복됩니다. 네. 제약이 우리나라에서 잘합니까? 제약은 미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전부 다 미국 FDA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뭐 HLB도 그렇고 필라인도 전부 다 FDA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니까 FDA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차는 유럽차, 미국차가 잘 만듭니다. 응? 잘 만들. 판매 대수는 중국이 높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은 주식을 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팔죠. 이 꼭 수급 안 눌러봐도 알아요. 외국인 주식 매도면 납히면 1순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팝니다. 하이닉스는 안 팔았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팝니다. 그럼 연기금이 외국인들 파는 걸 사면 연기금은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삽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면 좀 좋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장악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좀 빠지만은 치고 가지 못한다는 거고, 지수 장악력이 떨어졌단 말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성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금이 뭐 일시적이나마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나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받을 거라 봤는데, 이제 쓰리 바닥에서 조금 무리수를 둔 거죠. 예. 슈팅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급등주가 돼버린 거죠. 오늘은 이제 거래량까지 실렸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투매장이, 셀트리온의 거래량이 거의 뭐 1년만 최대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일단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장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근데 조금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 하면, 이 트럼프가 중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파월을 공격합니다. 연준을 공격을 해요. 금리 내리라고. 금리 내리라고 연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금리 내린다고 우리나라 장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우리는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뭔가의 재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완충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완충할 수 있는 기준은 금리 인하입니다. 어쨌든. 또 사실 주말에 미국이 그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어찌 보면 잘 나왔다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평장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제조업 지표, 세부 지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는 계속 공격할 것이고, 예, 또 하라 마라 할 거고, 중국은 당연히 강경하게 나옵니다. 강경하게 나올 거고, 장기전 가자는 거고. 그래서 이 약간 악재성 재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리라는 재료가 좀 희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그래요. 미국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은 미친 듯이 오르던 달러가 꺾였으니까. 근데 달러 꺾였는데 오늘 원화는 왜 올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위안화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지금 이겁니다. 7.02 위안.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2시 방송 나갔다가 오면서 글로벌 하시는 분 잠깐
피움정권 제가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랑 잠깐 1층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전형적인 강세론자인데 제가 그분한테 다시 물어봤죠. 방송 가는 사람 다리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차트 잘못된 차트인데 요 위에 있는데 일단 3천억 불에 대한 관세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제일 우선 지켜볼 거는 그래도 위안화가 계속 가는지 아니면 보자. 실제적으로 중국 놈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 2월 달에 위안화 미중 무역 분쟁이 작년 2월부터 제기됐지 않습니까? 위안할 때 중국이 6.3 위안에서 대략 독한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이랑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썩을 놈들이 있어요. 그냥 확 파내야 돼. 지구에서 그냥. 지금 이 방송은 제가 어떤 전략을 드린 게 아니고 현상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바로 지표를 보고 뭔가 반등의 실마리를 갖고 뭐 그런 거 베팅을 늘리고 그거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산기 어디 갔니? 이제 눈이 침침하니까 안 보이네 계산기도. 잠깐만요. (6.3) 위안에서 미국이 작년에 중국이 미국한테 10%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개놈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 그만큼 절하를 시켜버렸어요. 6.9 위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0원짜리에 대해서 100원 관세를 부과시켰더니 오히려 위안화를 10% 약세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쌤쌤이 돼버린 거죠. 10% 관세 때린 효과가 없는 거죠. 시장이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위안화예요. 미중 분쟁은. 근데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또 피곤한 거죠. 예. 한 7.3에서 7.5 위안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까진 가지 않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내랑 만약에 6.7 위안 기준 또는 6.9 위안으로 만약에 10%를 때리게 되면 한 7.3에서 7.5 위안이 나오거든요. 그리 되면 미국장도 박살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병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서 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7위안이라는 어떤 밴드를 뚫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오버슈팅을 한 거죠. 야, 이거 실제적으로 중국 놈들이 통화를 가지고 10% 절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7.5 위안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아직 좀 확인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환율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환율이 이렇게 10원 이상 뛰는 거는 크게 뭔가 나라에 큰 전쟁이 난 거거든 사실은. 뭐 큰 은행이 도산을 했다든지 막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약간 오버슈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안화가 이제 7이라는 어떤 밴드를 뚫다 보니까 아마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뚫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과민 반응했는데 그런 과정에 금리라는 스탠스가 아마 달러 강세를 좀 잡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잡히고 지금 잡혔잖아요. 이게 6.9가 98점 한 5까지 갔었습니다. 안 갔네. 98.3 정도 갔다가 꺾였잖아요. 나름 꺾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꺾인 상태에서 위안화가 조금 상징적으로 많이 튀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진정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보다 이게 제일 크다 그리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거 일정표를 매달 드리는데 원래 8월 말에 항상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잭슨홀 머팅이 있습니다. 8월 거의 한 22일 정도에 하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인가 어디더라? 그 잭슨홀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 전에 중국의 베이다이허 예, 중국 말들이지. 베이다허 정확히 날짜는 지금 집계가 안 되는데 여기서 중국이 먼저 한번 때릴 겁니다. 예, 먼저 때린다는 말은 베이다이어해에서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이제 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장기전 가서 좋을 게 아니기